만약 당신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봅니다. 오늘은 싱클레어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와 셀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노화 역전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기반 장수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과 종신 교수이자 폴 F. 글렌 노화생물학 연구센터의 공동센터장입니다. 그는 장수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늙을까요? 기존에는 DNA 손상이 축적되어 노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 교수는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보 손실 이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피아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게놈을 그랜드 피아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후성 유전체는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지 아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니스트는 점점 서툴러져 엉뚱한 건반을 누르게 됩니다. 이를 후성 유전적 잡음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자체는 멀쩡하지만 연주는 엉망이 되는 것처럼 원본 DNA 코드가 아닌 이 정보의 손실이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뒤섞여 있을 뿐이므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조절자가 바로 서투인과 NAD 플러스입니다. 서투인은 세포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7종류의 효소군이고 NAD 플러스는 이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세포 보호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이 싱클레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싱클레어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노화로 시력을 잃은 쥐들의 눈에 특별한 유전자 치료를 했습니다. 야마나카 인자 중 3가지를 사용해서 망막세포의 후성 유전적 정보를 젊은 시절로 되돌렸습니다. 그 결과 손상된 시신경이 재생되고 쥐들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복잡한 조직의 나이를 생체 내에서 안전하게 되돌린 사례였습니다. 이 연구는 젊음의 후성 유전적 정보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뒤섞여 있을 뿐이며 다시 접근하여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2023년에 이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아이스라는 특별한 쥐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쥐들은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도 후성 유전적 교란을 통해 빠르게 늙었습니다. 흰 털, 체중 감소, 허약함 등 전형적인 노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쥐들에게 시력 회복 실험과 같은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노화의 징후들이 역전되었습니다. 조직과 장기가 젊은 상태를 회복했고 후성 유전적 시계가 리셋되었습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이를 오작동하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비인간 영장류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유전자 치료의 복잡성 없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화학적 칵테일을 찾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미래에 더 확장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안전한 치료 경로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싱클레어 교수가 제안하는 장수 전략을 과학적 근거 수준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강력히 검증된 방법, 유망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방법, 그리고 축적이지만 이론적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히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장수 및 건강 수명 연장 방법입니다. 특히 다리, 엉덩이 등 근력 강화가 노쇠 예방에 중요합니다. 둘째, 사우나입니다. 자마에 발표된 대규모 핀란드 연구에서 주 4회 이상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및 전체 사망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셋째, 식물 중심 식단입니다. 다음은 유망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감수성과 혈압 개선 등 대사지표 향상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환자에서 장수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비당뇨인에서의 효과는 아직 검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적이지만 이론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NMN과 레스베라트롤은 동물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지만 인간의 장수에 대한 증거는 아직 미약합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의 경우 과거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권장되었지만 최근에는 출혈 위험 때문에 권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싱클레어 교수 자신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인간에게 적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과학계에서는 그의 용어 사용과 상업적 활동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이나 기적을 약속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확실한 것과 가능성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클레어 교수의 연구는 노화가 고정된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전히 과학적 검증이라는 엄격 필터를 거쳐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장수 전략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100년 건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영양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